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가담자들의 재판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형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결심 공판 관련 내용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재판 진행 상황부터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재판이 시작했는데요. 현재 지금 5시가 넘은 시간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오후 5시까지는 변론을 마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 진행될 절차들을 고려했던 것인데,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전체 8시간 변론을 준비했고 오후 4시쯤 기준으로는 3분의 1 정도 변론을 진행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며 윤 전 대통령 측 변론 내용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설명을 했고요. 잠시 있었던 휴정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을 조율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끝나고 나면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그리고 구형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피고인별로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각각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8명 가운데 1번 피고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구형이 이루어지고 나면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 그리고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나면 오늘 내란 재판 변론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 어떤 변론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우종훈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변론 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이유를 3가지로 나누어 이 릴레이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과 야당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동설을 옹호하다 가택연금된 갈릴레이에 비유하면서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진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계엄 이유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변론을 빼달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겹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잠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기사 쪼가리로 탄핵됐다며 헌재 파면 결정이 이번 사건 유죄 입증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오후에는 야당의 거듭된 탄핵이 계엄 선포 이유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변론이 종결이 되면, 그러니까 오늘 결심 공판이 종료가 되면 선고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앞서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 재판 과정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안에 선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법원 판사 정기 인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달 말쯤에는 판사들이 실제로 이동할 예정인데 이전에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선고 전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결심이 나흘가량 늦어지긴 했지만 아직 재판부의 2월 내 선고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의 논의 상황 우종훈 기자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에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YTN 취재 결과 특검은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에 특검의 고민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였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일 특검은 특검보드를 소집해서 같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수사기간이 끝나서 특검을 떠났던 특검보들은 물론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한데 모여서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벌였습니다. 특검은 구형 전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구형량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회의에서 이 결론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여러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국 특검이 어떤 결론을 냈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하거나 구형량을 낮출 사유는 찾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특검의 주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하려 할지, 최후 진술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지난해 탄핵 심판 당시는 물론이고 지난달 진행된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최후 진술까지 직접 작성해서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류인 오늘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을 위해 윤 전 대통령 직접 수십 쪽 분량의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이 곧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등식을 깨기 위해서 주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엄 선포는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놓은 헌법적 결단이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폭동이라는 주장을 깨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의 병력만 국회 등에 투입했었음을 함께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계엄과 다른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 역시 반복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태입니다.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 상당 시간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원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